아침에 자연스러운 발기가 잘 되지 않고 막상 관계를 하려 하면 약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과 달리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변화가 갑자기 찾아온 걸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서서히 불편함을 느껴오신 걸까요? 많은 남성들이 이 문제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어떻게 흐릿한 머리를 맑게 하고 사라진 활력을 되찾으며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놀라실 겁니다. 저는 20년 넘게 정신건강과 부부관계를 함께 다뤄온 정신과 전문의 김현우 박사입니다. 늘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건강은 맑은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몸과 마음은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집중력, 기억력, 활력, 그리고 남성적 자신감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외의 방법, 바로 베이킹소다의 효능과 안전한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머리가 늘 무겁고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도 쉽게 잊어버리며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해도 마치 한숨도 못 잔 듯 피곤하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전의 유머 감각이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사라진 것 같고 아침 발기와 부부관계에서의 자신감까지 줄어든다면 남성의 자존감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이런 체념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곧 우울감과 불안, 나아가 배우자와의 정서적 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발기력의 저하를 단순히 신체적 기능의 약화로만 보지 않습니다. 남성의 자존감은 평생 동안 자신이 일을 잘해낸다, 책임을 다한다, 그리고 성적으로도 건강하다라는 자기인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영역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뇌가 맑지 않고 늘 피곤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는 직장에서의 성취감을 낮추며 결국 자신감의 전반적인 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부 관계까지 원활하지 않게 되면 많은 남성들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은 실제로 남성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 더 큰 악순환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요인이 서로 맞물리면서 삶의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만난 환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 사는 박민수 씨, 58세의 신사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5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아침 발기가 거의 사라지고 부부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잃게 되자 큰 좌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늘 무겁고 중요한 회의 중에도 집중이 안 되고 대화 중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건망증까지 심해지면서 점점 자신을 끝났다고 여기며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아내와의 대화도 줄고 부부 관계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박민수 씨는 상담을 통해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을 녹여주 3회 정도 마시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냥 해보라니까 해보는 거죠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머리가 덜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낮 동안 회의 중 졸음이 줄고 잊었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으며 후배들에게 농담을 건네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아침에 자연스러운 발기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관계를 시도하기 전부터 불안이 앞섰지만 이제는 몸이 먼저 반응해주니 자신감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표정 또한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오셨을 땐 눈빛이 흐리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만 다시 만났을 때는 미소가 늘고 눈동자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선생님,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신체 기능의 회복을 넘어 무너졌던 자존감이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변화가 부부 관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많아지고 오랫동안 피했던 스킨십도 되살아났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위축될까 두려워 관계를 회피했지만 이제는 여유와 따뜻함으로 관계를 이끌어가는 남편으로 돌아간 것이죠. 아내분 또한 남편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제게 전했습니다. 회의에서 늘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계시던 박민수 씨는 이제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동료들의 존중을 받는 자신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신체적 활력과 정신적 자신감, 그리고 사회적 인정이 서로 맞물리며 선순환을 이루자 삶 전체가 회복된 것이죠. 저는 상담 과정에서 단순히 발기력의 문제만 보지 않았습니다. 신체적 요인과 함께 정신적 악순환에도 집중했습니다. 발기력이 떨어지면 자신감이 줄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커지며 결국 호르몬 분비가 더 떨어져 증상이 악화되는 패턴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간단하지만 강력한 생활 습관 교정, 특히 혈액의 산도 조절이라는 접근을 통해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혈액의 산성화입니다. 인체의 혈액은 보통 pH 7.35에서 7.45 사이의 아주 좁은 범위에서만 정상적으로 뇌와 신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늦은 밤 술자리, 잦은 가공식품 섭취,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이 쌓이면 혈액은 점점 산성으로 기울어집니다. 혈액이 끈적하고 탁해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며 만성 피로가 찾아옵니다. 더 나아가 남성 호르몬 분비까지 줄어들어 발기 기능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뇌가 흐려지고 피로가 지속될 때 무의식은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다라는 부정적 자기 암시를 만들어냅니다. 이 부정적 암시는 우울과 불안의 토양이 되고 결국 성적 자신감 상실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혈액의 산성화라는 작은 신체적 변화가 뇌 기능을 흐리게 하고 이어서 심리적 위축과 부부관계 문제까지 파급되는 것입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기부전은 단순히 신체 기능의 약화만이 아니라 정신과 심리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이 균형은 생활 속 작은 변화, 즉 혈액을 맑게 하고 뇌를 깨우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방 청소용으로만 사용하는 베이킹소다, 사실은 단순한 하얀 가루가 아닙니다. 이미 다양한 과학적 연구들이 그 가능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의의 시각에서 베이킹소다가 어떻게 뇌와 몸에 놀라운 활력을 줄 수 있는지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킹소다는 우리 몸의 산염기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베이킹소다의 주성분은 탄산소 나트륨으로 사실 우리 몸에서도 신장이 혈액의 산도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중탄산과 같은 성분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 균형이 유지될 때 혈액이 탁해지지 않고 뇌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히 전달되어 집중력과 기억력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염증 완화 효과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다양한 연구에서는 베이킹소다가 면역세포의 반응을 조절해 만성 염증을 낮추고 항염작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뇌를 맑게 하는 차원을 넘어 몸 전체의 면역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운동 수행력 개선입니다. 고강도 운동 시 체내에 젖산이 쌓이면 쉽게 지치고 근육 피로가 빨리 찾아옵니다. 그러나 베이킹소다는 이러한 산을 중화시켜 근육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엘리트 선수들이 기록 향상을 위해 활용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장 건강입니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게 베이킹소다를 보충했을 때 혈액의 산성화를 완화하고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반드시 의사의 관리 아래에서만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만큼 신체 밸런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질환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건선이나 만성 가려움증 같은 피부 질환 환자에게 베이킹소다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베이킹소다는 단순한 청소용 가루가 아니라 뇌와 몸을 깨우고 면역을 조절하며 운동 능력과 신장 건강, 심지어 피부까지 돕는 가능성을 가진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정량과 안전성입니다. 반드시 소량, 주 2-3회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신장질환이나 고혈압, 임신 수유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도대체 어떻게 마셔야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은 반드시 반 티스푼, 약 23g 정도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상은 위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절대 과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마시는 시간은 아침 공복이 가장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녹여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다만 식사 직후에는 위산을 중화해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셋째, 매일보다는 주 2-3회 정도가 적당하며 꾸준히 실천할 때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균형을 잡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이킹소다는 그 균형을 보조해주되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신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 고혈압 환자, 그리고 임신이나 수유 중이신 여성분들은 반드시 먼저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에 반 티스푼의 베이킹소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겠다는 작은 다짐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느끼는 피로와 무기력, 관계에서의 자신감 저하는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몸의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머리를 맑게 하고 활력을 되찾게 하며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과 부부관계의 따뜻함까지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물 한 잔과 반 티스푼의 베이킹소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끼는 마음가짐이 뇌와 몸, 마음을 모두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의 무기력과 피로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